그리고 다음 문제도 좀 짚어보시죠. 이 광주형 일자리, 현대자동차와 연계해서 광주에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적정 임금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뭐 민선 6기 때 추진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김경진 의원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애시당초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업을 네. 윤장현 전 시장께서 무리하게 지금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론으로서 존재할 수는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째가 이 사업이 한 5천억 정도의 자동차를 만드는 주식회사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광주시에서 한 3천억 정도를 출자하고 현대자동차에서 한 1,500억 정도를 출자하고 또 지역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회사나 기관들에서 또 한 1,000억 정도 출자하고 이래서 이제 회사를 하나 주식회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 네. 사실은 광주시가 한 3천억, 3,500억을 출자해서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된다. 네. 이게 이러면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 체제에 안 맞는 지금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편법적으로 무슨 테크노파크라든지 시에 이제 외부 산하기관을 통해서 출자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도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사실은 시가 그 많은 돈을 출자했으면 이게 이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네. 그러면 매번 이런 식의 문제를 전국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본을 출자해서 이게 가지고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현대자동차 측 관계자들하고 이제 저희가 접촉을 해보면 네. 시에서 접촉할 때는 이제 뭐 이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하고 내밀한 자리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거는 몽상가의 꿈이다. 본시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 내부적으로도 전혀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3,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저 국회의원 시작하면서부터 들어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쪽에서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억지로 끌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완벽하게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렇죠. 네. 근데 이 완벽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상적인 목표만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 노동조합 계시는 분들하고 완벽한 합의가 되려면 거의 온몸을 던져서 이분들하고 같이 영혼의 호흡까지 같이 해야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사실 그 정도 할 수 있는 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여태까지 끌고 왔고 예견된 실패를 이용섭 시장이 넘겨받아서 네. 결국은 실패라고 하는 결과만을 이용섭 시장이 이제 맡게 됐고 그 책임과 비난을 받게 돼서 조금 좀 안타까운 상황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섭 시장 취임 직후에 네. 공사석에서 그랬거든요. 이거 안 되는 문제니까 빨리 그냥 포기하시라. 공개적으로 포기한다고 선언하시라라고 했는데 희망을 가지고 계속 가시겠다고 하는데 결국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권은희 의원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광주형 일자리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좀 임금에 대한 부분을 조절을 하면서 광주시가 교육이나 주거에 대해서 복지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이 가처분 소득을 보완해 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실제 이제 실현되고 있는 해외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이 해외 사례들 그리고 이 정책의 방향은 유치입니다. 네. 예, 그런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이 운영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일자리 정책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는 이 유치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네.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거기에 광주시가 조금 더 투자를 받고 다른 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를 해서 광주시가 이 운영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수익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해마다 그 협상해야 될 근로 조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정책인데요. 이런 정책은 방금 김경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책임을 졌을 때 이 지역민들의 동시에 책임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지역민들은 그 책임을 동시에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광주형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 저는 좀 그 광주시장이 시민들에게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치를 통해서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만은 이런 방식의 투자 방식으로는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시민 의견이나 노동자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용섭 시장이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곧 그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빨리 젓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의원님께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지역의 의원들이 많이 의견을 드렸는데 네. 그런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로 이게 지정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솔직하지 못하고 계속 네. 그저 광주형 일자리의 이 투자의 위험성을 숨긴 채로 마치 유치인 양 네. 이렇게 이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해 달라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솔직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께서는 뭐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지막 한 말씀 더 하신다면 그러면 이 광주형 일자리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고 매듭 짓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네. 또 이게 실은 시 예산을 3,500억 투자해서 시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3,500억을 시가 투자해놓고 현대자동 1,500억을 투자하는 현대자동차에게 운영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빨리 포기할 건 포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이 앞으로 2020년 또 지방선거도 있고 이 광주의 진정한 리더들, 중앙무대에서도 영향력 있는 그런 정치 리더들을 키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역민들이.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중앙에서도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고 더 힘 있는 리더들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광주의 문화, 정치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각각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권은희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네,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그 정치 인물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정치 문화가 아닙니다. 개발 패권주의에 의해서 오너에 의해서 선택된 인물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 역할을 해주는 인물들이 성장되어가는 그런 정치 문화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사실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화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에서 광주를 대표할 만한 정치적인 인물을 좀 성장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한다면 이 선거에서 이런 정당들을 중심으로 이 선택을 하는 그런 관행들을 좀 타파해서 인물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선택을 한다라면 그 인물들은 이 당의 오너들이나 당의 계파들의 의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신들의 소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정 활동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지역의 인물들이 커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물 중심의 정치 문화 그리고 어떤 특정 정당의 공천이 바로 당선이 되는 그런 문화를 좀 깨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신가요? 김경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일단 이제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해야겠고요. 네. 어떤 난관이 있든지 또 어떤 장벽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이제 돌파해서 이겨 나가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전국적인 정치 지도자를 우뚝 서야겠죠. 근데 네. 이제 지역민들의 이제 사랑이나 관심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에게는 좀 절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지난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지역에서 이제 저와 같이 하는 분들 중에 이제 구의원 2분만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한동안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리고 네. 서울에서 이제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려고 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보면 이제 기력이 없고 몸에 힘이 없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역에서 이제 좀 사랑과 애정 또 이제 격려를 주시면 네. 저희들이 조금 좀 제대로 뛸 수 있는 힘이 어떤 마음의 양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 스스로 딛고 일어나야죠. 모든 장벽은 뛰어넘고 네. 이겨내야죠. 자립하시겠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분 이렇게 모셔서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이 또 광주에서 가장 광주 시민들이 기대하는 이 차세대 광주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두 분 의원분들이신데요. 추석을 맞이해서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지역민들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그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죠. 먼저 김경진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무등산의 기상과 전기처럼 또 무등산의 햇살처럼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또 남아있는 2018년 한 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정활동 부지런히 하고 대한민국 또 우리 호남, 광주, 전남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권은희 의원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고단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가족, 친지, 이웃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은 저뿐만 아니라 김경진 의원도요. 하반기에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더욱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남북 간의 이 조성된 평화의 분위기가 유지되면서 실천되는 평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점검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